이선희는 자신의 삶이 담긴 작은 골목 국밥집을 20년간 운영하며 살아왔다. 그녀의 가게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었다. 그곳은 동네 사람들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쉼터였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버텨낼 힘을 주는 장소였다. 이선희는 매일 새벽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최고의 음식을 제공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나눴다. 그녀는 힘들었지만 그만큼 가게에 대한 자부심도 컸다. 그곳은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주가 바뀌면서 이 모든 것이 위기에 처했다. 새 건물주 강민재는 깔끔한 양복을 입고 가게를 찾아와 매몰차게 말했다. 그는 이 건물을 재개발할 예정이니 한 달 안에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으며 이선희에게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다. 자신이 20년을 바친 공간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녀는 강민재에게 애원하듯 자신의 가게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면 이곳이 동네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비웃듯 말하며 사업은 감정이 아니라 이익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며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선희는 속이 뒤집히는 듯한 분노를 느꼈지만 당장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다른 장소로 이전할 돈도 없었고 동네 사람들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건물주의 요구를 막아낼 힘이 없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가게에서 멍하니 서 있었다. 손님들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강민재가 돌아간 후에도 밤늦게까지 가게에 남아 혼자 앉아 있었다. 이곳에서 보냈던 모든 시간과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 공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걸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하며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건물주와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았다. 강민재는 그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에게도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는 가게 주변의 다른 상인들에게도 계약갱신을 거부하며 협박에 가까운 말을 전했고, 동네는 점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동네 사람들은 이선희를 위로하며 그녀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나섰지만 그들 역시 강민재의 권력 앞에서 한계를 느꼈다. 그는 지역 정치인과도 연줄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이선희는 이 상황을 아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녀의 아들 강준호는 서울에서 성공한 변호사로 활동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녀는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갈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강민재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기한을 정하며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이 싸움을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마침내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목소리를 떨며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했고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자마자 모든 일을 멈추고 고향으로 내려오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단순히 법적인 지식만을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공간을 위해, 그리고 그녀가 쌓아온 모든 추억과 노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각오를 했다. 강준호는 어머니 이선희의 전화를 받은 후 곧바로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느껴진 절박함과 무력감을 잊을 수 없었다. 서울에서의 모든 일정을 정리하고 고속도로를 달리며 그는 어머니가 처한 상황을 되새겼다. 그녀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공간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그 자체를 빼앗기고 있는 것이었다. 도착하자마자 그는 곧바로 어머니의 가게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어머니가 여전히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놓으며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는 것을 놓칠 수 없었다. 준호는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자세한 상황을 파악했다. 강민재가 어떤 방식으로 협박을 했는지, 그리고 주변 상인들이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하나하나 듣는 동안 그의 분노는 점점 커졌다. 그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약속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그녀의 가게를 지켜내겠다고. 그는 곧바로 강민재와의 만남을 요청했다. 하지만 강민재는 자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듯 만남을 차갑게 거절했다. 그는 변호사인 준호가 무엇을 하든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준호는 이 싸움이 단순히 법적인 다툼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어머니의 가게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며 강민재가 법적으로 약점을 잡힐 부분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약서는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고 법적으로 어머니를 보호할 수 있는 구멍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그는 건물 관련 서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건물 재개발 계획이라고 알려졌던 내용은 실제로는 허위였으며 강민재는 건물을 철거한 후 고급 개인 공간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준호는 이를 증거로 삼아 강민재를 압박하려 했다. 한편 준호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 어머니를 도울 방법을 모색했다. 동네 사람들은 어머니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하며 그녀의 가게가 사라진다면 이 지역의 정체성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호는 이러한 감정을 이용해 지역 언론에 이 사건을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기자들을 초대해 강민재의 계획과 이선희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언론은 이 사연을 다루며 강민재의 부도덕한 행동과 그의 계획을 폭로했다. 강민재는 언론 보도가 나간 후에도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하며 준호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연줄과 영향력을 활용해 여론을 뒤집으려 했지만 동네 사람들과 언론의 압박은 점점 더 강해졌다. 결국 그는 준호와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만남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이루어졌다. 준호는 강민재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를 내밀며 그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끌고 갈 경우 법적, 사회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강민재는 웃으며 자신이 이런 위협에 굴복할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준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관계를 언급하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도발했다. 그러나 준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었다. 그는 강민재에게 어머니가 이 공간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이곳이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그녀의 삶과 같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하지만 강민재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준호와의 대화를 끝내며 예정대로 가게 철거를 진행할 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했다. 준호는 이 만남이 그를 설득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다음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다시 동네 사람들과 머리를 맞댔다. 강민재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 확신하며 가게 철거를 준비했지만 그는 자신도 알지 못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다. 준호는 그의 과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 그 비밀은 단순히 법적 분쟁을 넘어 강민재의 삶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것이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가게 문제를 넘어 더 큰 진실과 갈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강준호는 강민재와의 첫 만남 이후 그의 뻔뻔함과 자신감을 잊을 수 없었다. 준호는 그의 태도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단순히 재개발 계획을 빌미로 이선희의 가게를 철거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이익이 얽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준호는 곧바로 지역 부동산과 강민재의 사업 이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강민재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소규모 상인들을 몰아내고 해당 부지를 고급 주거 공간으로 전환해 큰 수익을 얻었던 사례들을 발견했다. 그의 계획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으며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준호는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녀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강민재의 약점을 찾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던 중 그는 강민재가 가게 철거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지역 관청과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포착했다. 그는 지역 정치인과 관료들 간의 숨겨진 연관성을 확인하며 그들의 협력 아래 강민재가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준호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상황에 휘말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단순히 법적 싸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준호가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강민재를 압박하려던 순간 그는 강민재가 준호와 이선희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강민재는 준호에게 어머니가 과거 이 건물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이선희가 건물을 처음 임대할 당시 건물주와의 계약 조건에 문제가 있었고 그로 인해 다른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준호는 강민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지만 그가 확신에 찬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며 혼란스러워졌다. 준호는 강민재의 주장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과거 건물 임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물었지만 이선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성실히 장사를 했을 뿐이며 계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 건물주가 해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는 과거 건물주의 기록을 확인하며 강민재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려 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과거 건물주가 서류를 조작해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로 인해 일부 상인들이 부당한 손해를 본 사실을 발견했다. 이선희는 자신이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과거의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 깊은 자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준호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그 일이 그녀의 잘못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어머니가 그동안 성실히 살아왔으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강민재는 자신이 가진 비밀로 준호를 흔들려 했지만 그 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 준호는 그의 계획과 과거의 부정을 밝혀내며 강민재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다. 그는 지역 언론과 협력해 강민재의 사업 이력과 그가 벌인 불법 행위를 공개하며 여론을 자신들의 편으로 끌어들였다. 강민재는 점차 고립되어 갔고 그의 자신감 넘치던 태도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그의 다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히 한 가게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었다. 과거와 현재에 얽힌 실타래 속에서 진실을 밝히고 어머니와 자신이 지켜온 삶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더 큰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준호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만 그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다. 강준호는 어머니 이선희와 함께 과거의 비밀을 조사하며 점차 강민재의 계획이 단순한 재개발 프로젝트가 아님을 확신했다. 그는 강민재가 지역 정치권과 손을 잡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준호는 그가 가진 모든 증거를 철저히 분석하며 강민재와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과 행동을 하나씩 연결해 갔다. 하지만 그의 조사가 깊어질수록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났다. 강민재가 과거에 이선희의 가게를 방문했던 기록이 있었고 그의 가족 역시 이 지역과 얽힌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준호는 이 사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닫고 강민재의 가족과 관련된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강민재의 아버지가 과거 이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상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재개발 프로젝트로 인해 가게를 잃고 경제적으로 몰락해 가족을 떠나야 했다. 이 사건은 강민재가 어릴 적 겪었던 큰 상처로 남았고 그는 그 이후로 지역 사회와 상인들에게 강한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실패했던 곳에서 성공을 이루고 그가 느꼈던 좌절과 분노를 되갚기 위해 이 지역을 자신의 방식으로 통제하려 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강민재의 행동이 부도덕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상처와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강민재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그의 가족 이야기를 언급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강민재는 처음에는 이를 부정하며 차갑게 반응했지만 준호가 그의 아버지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여주자 그의 태도는 점점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그로 인해 형성된 증오와 집착을 고백하며 자신이 이선희와 준호에게 가했던 행동이 단순한 이익 추구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 위한 시도였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강민재의 고백은 상황을 바꾸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철회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준호와 이선희가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준호는 그가 자신의 과거를 이해하고 있었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를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강민재에게 과거가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자신의 계획을 중단하고 법적 책임을 질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강민재는 여전히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이 싸움이 계속되면서 준호는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되었다. 동네 사람들과 언론이 준호의 편에 서며 강민재의 행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강민재의 과거와 현재의 행동을 연결해 그의 부당함을 폭로하며 지역사회의 연대를 통해 그의 계획을 무산시키려 했다. 강민재는 점차 고립되기 시작했고 그의 연줄과 영향력은 약화되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연관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준호와 이선희가 지역사회에서 겪었던 과거 문제를 다시 공론화하며 그들을 공격하려 했다. 이선희는 강민재의 공격에 상처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받아들이고 동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전하며 그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그녀는 강민재에게 자신의 행동이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었음을 증명하며 그의 공격에 단호히 맞섰다. 준호는 어머니의 결단력에 감동하며 그녀와 함께 강민재의 계획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전략을 준비했다. 싸움은 점점 끝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다. 준호와 이선희는 강민재가 자신들의 삶과 지역사회에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며 이 싸움이 단순한 승패를 넘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강준호와 이선희는 강민재와의 대립이 예상보다 더 복잡하고 깊게 얽혀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설 수 없었다. 준호는 강민재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핵심 증거를 언론과 법원에 제출하며 그의 부당한 행동을 폭로했다. 그 과정에서 준호는 강민재가 단순히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통제하려는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강민재가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 이 지역을 재개발하는 명목으로 이윤을 나누려 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강민재는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방어하며 준호와 이선희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준비했다. 강민재는 준호의 약점을 노리기 위해 그가 과거 법률 사건에서 실수했던 기록을 찾아내 언론에 흘렸다. 그는 준호가 과거 한 사건에서 피고인을 잘못 변호해 큰 논란이 있었던 이를 이용해 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 했다. 언론은 이 사실을 크게 보도하며 준호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혔다. 준호는 자신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지를 깨닫고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위해 싸우는 이 일이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문제가 아님을 알았다.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강민재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이선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가게에서 여전히 손님들을 맞이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전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상처를 받았던 일을 이야기하며 이번 싸움이 단순히 가게를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이 지역의 정체성과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녀의 진심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중심으로 뭉쳐 강민재의 계획을 막기 위한 연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강민재가 마지막 카드로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폭로하며 그가 왜 이토록 지역사회에 집착했는지를 공개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겪었던 상처와 그의 가족이 이 지역에서 당했던 배신과 고통을 이야기하며 자신이 이 지역을 재건하려 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그의 고백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그는 가해자였지만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했다. 그의 말은 이선희와 준호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그가 자신의 방식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역시 상처받은 사람이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준호는 강민재의 고백이 진심임을 느끼면서도 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강민재에게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길을 찾을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그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재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고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선언은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가 스스로 변화하려는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 모든 일이 마무리된 후 이선희와 준호는 가게를 다시 운영하며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선희는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싸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고 준호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싸우면서 자신의 한계를 넘는 경험을 했다. 그들은 이 싸움이 단순히 가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강민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세상이 얼마나 더 많은 이해와 연대를 필요로 하는지도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이선희는 가게 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말했다. 이 가게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이고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그녀는 준호와 함께 이 공간을 지켜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 하지만 이 싸움이 끝난 뒤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손님들과 새로운 이야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선희와 강준호는 가게를 중심으로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다. 강민재와의 싸움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다. 이선희는 가게를 운영하면서도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와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가게를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가치를 지켜낸 것이었고 그것이 그녀에게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강민재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지역 사회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잡한 감정을 남겼다. 그는 단순히 악인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와 과거의 고통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한 인간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용서와 변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고 이선희 역시 그의 변화 가능성을 믿기로 했다. 그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준호는 어머니와 함께 가게를 돕는 시간을 통해 자신이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법정에서의 싸움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정의와 공감을 배웠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이해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어머니의 가게는 그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준 공간이었다. 가게는 지역 사람들로 가득 찼고 이선희는 그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내놓으며 환한 미소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가게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마음을 나누는 공간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녀는 이 공간이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에게 희망과 치유를 줄 수 있기를 바랐다. 어느 날 저녁, 가게는 여느 때처럼 손님들로 붐볐다. 이선희는 가게 뒤뜰에서 잠시 쉬며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자신이 이룬 것들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를 되새겼다.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내 삶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이 모든 것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어.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거야. 준호는 그런 어머니를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어머니가 보여준 용기와 끈기를 보며 자신 역시 그런 강인함을 배워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어머니 옆에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엄마, 우리 이 가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만들자. 여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니까. 그들의 대화는 조용하지만 따뜻했고 그들의 미래를 암시하는 빛과 같았다. 가게의 불빛은 밤하늘 아래에서 더욱 빛났고 그곳은 단순히 국밥집이 아니라 삶과 사랑, 그리고 희망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선희와 준호, 그리고 가게를 찾는 사람들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